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양대진시 빨간불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세 가지 중심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였는지 바로 한번 수익 봉투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뜯어보면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 초반부터 슈팅이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에서 4% 반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사하게 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좀 부분을 유예하겠다라는 내용이 해석이 되게 되면서 관세 전반적으로도 유예가 될 가능성이 좀 높구나라는 내용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를 비롯해서 자동차 종목들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랐는데 지금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필요한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1번 키워드가 오전장 강했다면 2번 키워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AI 공약을 좀 내세웠죠. 그런데 피지컬 AI의 끝판왕으로 로봇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산자부에서도 로봇과 AI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장을 열어두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민관 차원에서도 정책 차원에서도 로봇 종목들 모멘텀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IR을 통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부진하게 나왔지만 협동용 로봇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언급하게 되면서 로봇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종목들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전력 설비 테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돌파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전력 설비 테마가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설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전력 설비 테마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전력 설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발 관세의 영향을 한 차례 먼저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추세 반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테마인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지금 시장 내용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조금 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는 일시적으로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시사를 했어요. 5월 3일에 사실 발효를 하게 될 예정인데 이거를 우선 이제 잠정 중단하고 유예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수익봉투 시간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상이 곧 조금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빠르게 협상하는 이제 국가가 유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쨌든 간에 다음 주부터 바로 한국과 협상에 들어설 수 있다. 이것은 또 이제 시장의 저점 시그널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조금 이제 경계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이것들이 규모가 확실히 축소되긴 했습니다.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지수 반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없는 반등이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사실 그래서 소폭 조정이 나왔다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쌍바닥까지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점을 조금 높이는 형태의 소폭 조정은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저는 크게 좀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뭐 정책 테마주라든지 일부 기술주들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주도 업종이 사실 외인들의 이제 매수 참여가 없다 보니까 주도 업종들 그리고 대표 주식들이 그렇게 세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이번 스테이지에 강할 것이냐, 이번 상승 반등장에 강할 업종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강할 거다. 사실은 기존에는 조선과 방산이 조금 시장을 끌어갔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쉬어가기가 나오고 저는 이제 로봇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실 추경 예산도 올렸고 무려 이제 반도체 산업에만 33조 원을 지원하겠다. 원래 기존에 26조였는데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에 저는 시선이 많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이제 예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더 이번 1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됐었을 때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종이 이제는 오를 타이밍이 조금 되었다. 그리고 그 트리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작될 거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올라갈 그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수랑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게 또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쪽을 조금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똑똑한 돈들이 먼저 들어와 주는지가 중요해요. 실제로 반도체 쪽에 어떤 큰 자본들이 들어오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기법이죠. 관련돼서 강의 잠시 뒤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이제 지표들도 무료로 또 제공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중요한 거 방송 말미에 이 해당 방법으로 잡아낸 공략주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지금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매번 증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검증도 해보시고 그리고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도 시청 꼭 끝까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유의미한 힌트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는 기관들의 순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 양대 증시, 양대 시장에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시장의 잔존 리스크로 남아있지만 반등이 된다면 반도체 섹터만큼은 주목해 보자라는 점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동차 종목들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관세에 대한 불안감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우려할 포인트들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포인트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더 달려갈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백악관에서 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라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회담을 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면제를 검토하는 품목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체들을 일부 돕기 위해서 조금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현지로 다시 미국 현지로 생산 시설이 들어오기까지 생산 이전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유예 배경 자체가 본인들의 수요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엔진이나 변속기, 뭐 파워트레인 등의 주요한 자동차 부품이 사실 관세가 5월 3일부터 이제 발효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우선은 좀 무제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제품 등에도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이어져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였었는데 이거를 다시 조금 완화하는 그런 그림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기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 쪽인데 그럼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느냐? 저는 굿 밸류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 좀 선별적으로.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차도 좋습니다만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을 저는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요. 왜냐면 자동차 업종이 다들 아시겠지만 잘 안 움직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잘 안 움직이는데 그나마 밸류를 좋은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잡아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 총선 전에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 밸류업 ETF까지도 나오는 배경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시 조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정책 아젠다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뭐 AI 쪽 이야기 나오고 다 하고 있는데 충분히 좀 기대를 그런 측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PBR이 낮은 자동차 종목들을 조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미국 쪽에 작년에도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이제 진출을 해서 미국 시장으로 올해 3천만 대를 갱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이 많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SUV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 중장기적으로 우려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주가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잘 못 가요. 이제 전반적으로 길게 이제 주가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잘 못 올라가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 고금리 상황이 계속 조금 연장선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이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불러온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 이것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경기가 꺾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경기가 안 꺾이면 골디락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골디락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계속해서 사는데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경기 지표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천천히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소비가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렇게 관세 유예 모멘텀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유효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조금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는 AI 모멘텀, 오늘은 로봇 모멘텀으로 좀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AI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이쪽을 밀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로봇 산업으로서의 연계성까지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AI를 확장시킨다면 결국에는 로봇도 봐야 된다라고 좀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가
개별적으로 이슈를 들고 오게 되면서 부각을 한 차례 더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 두산 로보틱스 대표가요, 그 다운홀 미팅에서 기존에 그 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제되었었던 사업을 그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편입을 하고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투자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은 협동 로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능을 통합한, 그래서 이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 제품을 올해 연내에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반기 때는 이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 확대해 나갈 분야는 당연히 그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죠. 그래서 사실 그 올해 하반기에는 휴머노이드 R&D 조직을 신설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해서 로봇 말씀드리는 거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집중해야 될 쪽이 휴머노이드 산업이다. 이거를 먼저 사실상 시장 점유를 가져가는 네. 기업들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나 시장성을 갖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재료만 봐도 상하반기 다 이제 재료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올해는 로봇 테마주들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공매도 이야기는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재개가 되는 것 자체가 다시 시장이 정상으로 돌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재개가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로봇주가 특히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쌓이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시장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당연히 공매도의 포지션을 가질 때 기술주들에서 많이 오른쪽을 건들다 보니까 빠진 거지 로봇 업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공매도를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또 시장의 저점 아닌가? 또 이제 관세도 유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시 지금 매수의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말할 것도 없죠. 휴머노이드 산업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할 계획까지 지금 가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올해 1000대에서 5000대 생산해서 공장 투입을 바로 시킨다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당장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드디어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완전하게 해버렸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LG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SK도 마찬가지로 미래산업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서 휴머노이드 산업까지 연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존의 휴머노이드 1위 기업을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산까지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R&D 투자 조직을 설립하겠다. 올해 하반기 설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로봇 테마들이 막 이슈가 떴을 때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이례적인 규모로 투자가 계획이 잡히고 실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입기 후반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 레벨 자체가 저는 올해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올해부터 단연간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요. 17년도 때 2차 전지를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리고 로봇주들 많이 눌렸을 때는 그냥 조금 매수해놔도 좋다. 대신에 선별적으로 좋은 종목들 잘 잡아놓는데 그 기준은 휴머노이드 기술을 빠르게 조금 장악해가는 기업들 위주로 좀 잘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종목들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봇 종목들도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기준을 세운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곳인가 라는 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리값의 연동도 받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쪽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불이 붙었는데요. 전력 설비 테마하면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먼저 두들겨 맞았던 그런 테마기도 했습니다. 전력 설비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만큼의 2024년 영광 노려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저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 이제 24년도에 어떤 그런 흐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는 사실 매크로 측면에서 조금 더 환경이 좋아져야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만하든 아니면 가파르든 결국에 장기 우상향은 맞는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어쨌든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 예산도 올리기도 했고 반도체 그 재정 투자 규모를 26조에서 33조 원으로 올리기도 했고요. 그 용인 그리고 이제 평택에 그냥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죠. 거기 들어가는 송전선의 재정 투자
대출을 하는 것도 1조 8천억 원 중에 70%를 국가 비용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고 지역별로 또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그런 그 퍼센테이지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그 반도체 분야 저리 대출에서 그 기존에서 그 17조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저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할 수 있게끔 유인책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되어지고요. 바닥 신호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워낙에 전략설비 쪽이 그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그 송배전망이 1950에서 60년대 사이에 다 깔려 있는 그 이제 망입니다. 전력망인데 이게 수명이 60에서 70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 주기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의 수주가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것을 또 선방에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가 뭐냐면 바로 AI 이제 아무래도 AI 쪽에 대한 산업이 확장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구축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망, 전력 설비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업사이드 요소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하면서 더 높은 컨센서스를 받으면서 좀 장기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단기적인 전망은 올해 최대 전력 수요가 93.6기가와트에서 110.2기가와트로 13.9% 올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8년에서 30년까지 가면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데이터 센터 구축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상황만 좋지 않아서 빠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최근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어떤 시계열을 갖고 본다라고 했을 때 농사매매 하듯이 시장 안 좋을 때마다 잡아가도 되는 업종이 저는 전력망 테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테마 살펴봤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한다라는 이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그동안 좀 차트상으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거기다가 정책적인 지원까지 받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다라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전력 설비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서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자 오늘 우리 시장도 활짝 웃었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코스피 2477선, 코스닥도 711선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은 단연 AI와 자동차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어제장에 들려왔었던 관세 관련 소식으로 움직였던 종목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담았던 모습이었는데요.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어제는 조금 빠졌던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0.22% 소폭 상승하면서 그래도 빨간불 켜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전력, 현대차까지 오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도 닮았지만요. 기관에서도 동반 매수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현대차 4.29% 시원한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대한항공,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오늘 외국인은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랜만에 들려온 테마주입니다. 바로 전력 설비주였는데요. 사실 요즘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 종목들, 특히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전력 설비주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 이 반도체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정책 공약주로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 전력 설비주들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순매수 상해 리스트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과 LS까지 기관은 오늘 강하게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오늘 기관에서는 LS 일렉트릭도 함께 담아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작업 비용이 총 1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70%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오늘 전력 설비주들 강세 흐름 보였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기관은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오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네, 셀트리온과 LG 에너지 솔루션, 크래프톤과 LIG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오늘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장에서도 이 AI 관련된 분야에 1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AI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 AI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온기가 이제는 로봇주들로도 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던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매수세도 함께 보시죠. 성광밴드와 ABL바이오, HLB와 페트론, 안랩까지 오늘 외국인은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이 코스닥에서 주목받는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제약바이오 섹터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를 또 유입을 했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기관은 7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기관에서 강하게 수급을 유입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BHI 9.68% 급상승세로 오늘 기관의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와 코미코, JYP엔터와 루니까지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고요. 순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면 알테오젠과 ABL바이오를 팔고 있는 기관의 모습입니다. 노파마 리서치와 SM, 올릭스까지 오늘 기관은 팔았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올라갈 때 가장 큰 돈, 가장 유의미한 스마트 머니가 들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그런 업종들을 잡아내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제가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4개월 동안 제가 가지고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공략주도 소개해드리고 하면서 증명을 충분히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법 이름, 그 네임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포착을 하면 그것을 잡아내서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 그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머니란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죠. 자, 스마트 머니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들어올 때,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럼 이 스마트 머니는 뭐보다 먼저 들어오겠어요? 뉴스보다 먼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이 되기 전에 당연히 돈들이 먼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스마트 머니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죠? 일봉 차트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면 같이 그 뒤에 매수를 하는 되게 직관적으로 간단한 기법이에요. 근데 그 제가 만든 이 신호가 그죠?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을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방송을 한 달 정도만 보셨어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진짜로 포착이 된 종목들이 방향성이 크게 바뀌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는 유의미한 통계 데이터를 잘 뽑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연간의 자료를 뽑았어요.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만 다 리스트업 해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 유형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추출한 신호가 뭐다?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잘 맞아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이야기 듣기만 하면 되게 좋은 기법 같아요.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설명이 있어요. 기법 포인트 설명드리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매매 기법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매 기법이 복잡하면 안 되죠. 간단해야 됩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기법이 복잡해버리면은 이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법이 복잡하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수익이 정말로 잘 나는 모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승률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요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 주변에도요, 주변에서 기법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제가 보잖아요. 보면은 다 이렇게 만듭니다. 자, 특정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할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으면 이게 정말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죠. 오히려 마이너스는 계속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말 그대로 승률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익비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예시를 드는데요. 우리가 10종목 거래를 했을 때 뭐 7종목이든 8종목이든 이겼어요. 그리고 2-3종목을 졌습니다. 표면상 어때요? 되게 좋은 기법 같습니다. 근데 7, 8종목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2, 3종목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거는 좋은 수익성을 갖춘 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어때요? 이건 승률이 절반밖에 안 되지만 좋은 수익 모델을 주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증명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기법도 한번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스마트 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 신청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다 그냥 보내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호를 한번 가져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포착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되냐면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봐요. 왜 그래요?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겠죠. 뉴스가 나오면서.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잡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신호 포착일 고점을 나중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너무 어렵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사실상 네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략주도 사실 이 네 번째 방법에 있는 공략주들을 제가 대부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신호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거 간단하죠. 이것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난다? 그럼 우선 보류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 제가 손익비 말씀드렸잖아요. 손절 추세선도 잘 지켜야겠죠. 손절 추세선도 같이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는데요. 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예시 종목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예시 종목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 중에 제 기법을 대입을 했을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직접 검증하는 자세를 꼭 갖출 필요가 있어요.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예시 종목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죠. 잠시 후에 제가 공략주로 소개드렸었던 종목, 리뷰 종목들도 세 종목이나 제가 한번 또 리뷰를 할 시간이 있을 텐데 보시면은 한번 방송을 다 돌려보세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공략주들 다 돌려보시면 손절가 먼저 터치한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올라간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예시 종목부터 제가 잠시 후에 드릴 리뷰 종목들까지 쭉 연결해 보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첨단 소재. 양자 컴퓨터 테마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대장 중에 하나가 됐었죠. 왜 그러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을 해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300%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거.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료를 한번 보세요.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을 체결한다. 뭐예요? 양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죠. 우리는 공시일인 12월 18일에 이 내용을 알 수 있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논의 과정 속에서 협의 과정 속에서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는 주포냐라고 특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지인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인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2월 18일 뉴스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 깨지도 않고 300%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상한가 랠리가 나와버리게 돼요. 자,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다?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한 달 전인 11월 12일에 포착을 해줬다는 겁니다. 포착일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일 이전에는 어때요? 거래량이 없다가 시작일 때 잠깐 늘어나다가 없어집니다. 자, 거래량이 바로 쭉쭉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12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뭐예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말로 뭐예요?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때 분할 매도를 한다. 그래서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뉴스 발생일에 악재가 떠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노란 추세선, 손절 추세선 깨잖아요. 마이너스 5%밖에 안 됩니다. 손익비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리뷰 종목 세 종목도 어때요?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로 간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 아무리 좋은
공약주를 소개해드려도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갑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 머니 기법 PDF 파일로 제가 무료로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거. 자, 이 기법 자료집이라는 게 있어요. 100페이지짜리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보기 편하게 기법 패턴, 실용 사례, 실전 사례, 그리고 작동 방식, 그리고 승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기법 자료집을 준비를 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없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법 자료집 주식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게 제가 잘 만들어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다 제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과 기법 자료집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틀 연속 반등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바뀌나라는 기대감도 안게 되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리스크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확실히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 졸이고 계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에는 스마트 머니 기법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법 자료집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탑5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 144%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유라클과 로보티즈, HFR이 100% 넘는 수익률, LS 에코에너지까지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5가지 종목들 모두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뜨자마자 매수를 하셨더라면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에 추천을 받은 SAMG 엔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티니핑 관련된 종목이죠. 3차 목표가 34,000원을 오늘 넘겼습니다. 36,200원 고점 기준으로 좀 넘기게 됐는데 오늘 종가 부근이 좀 아쉬워요. 5% 넘게 밀리면서 좀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를 한번 살펴보니까 현대차랑 또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속적으로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주목해볼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티니핑 IP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잘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 단위로 흑자 전환이 되면 보통 그 기업은 그 해의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그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랑 통합 콘텐츠 MOU 체결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사실 이게 정책 이슈죠. 정책 이슈 차원에서도 뭐 이쪽 산업에도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티니핑이 사실 그 중국 쪽에서 인기가 상당히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디어 콘텐츠 소비량도 중국에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가장 큰 기대감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옆으로 가다가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는데 포착일 이후 바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측면이에요. 근데 제가 한참 늦게 들었습니다. 근데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죠? 그 이후에 떴었던 재료들이 뭐예요? 자, 급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적 발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SM 엔터테인먼트와 MOU 체결 공시가 그 뒤에 나왔어요. 즉 뭐예요? 뉴스 전에 신호가 나오고 그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랑 거래량을 잘 받아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조정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는 오히려 아직도 매수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종목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 오늘 좀 밀림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목표가를 넘긴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목표가 상향 어디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4만 원까지 한번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4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됐으니까요.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BH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AI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력 설비 테마도 그쪽에 힘을 받아가고 있고 원자력 관련해서도 그쪽에 힘을 또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이랑 좀 연관이 되게 된다면 좀 정책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 데이터 설비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쪽을 기대해 보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친환경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독일마저도 사실 원전을 다시 재확대를 하고 있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가 조금 명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돼요. 해가 안 뜰 때는 태양광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고요. 바람이 안 불 때는 풍력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원전이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다소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이제 정책도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에 대한 어떤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려서 오히려 지금은 또 기회의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여전히 다음 목표가 28,000원으로 보고요.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신호가 뜨고 나서 분명히 시세가 많이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집한 물량 다 못 팔았다. 지금도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상당 부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의 힘을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지금 우선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 재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밀림세가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차 목표가로 11만 원이 제시가 된 종목이고 이 종목 현재 구간에 7만 원 후반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눌림이 나오면 좀 매수를 해도 좋은 쪽이 방산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네. 했거든요. 옆자리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가격이면 저는 충분히 다시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미 좋은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 보여지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하향을 하다가 스마트폰의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비슷한 그림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다음 목표가 11만 원 여전히 본다라는 네. 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요 신호를 직접 받아가셔야지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이용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직접 내가 HTS에 켜서 이 종목이 어느 구간에 지금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이 되는가 살펴보신다면 내 종목에 대한 신뢰감도 다시 한번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QR코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스마트 머니 기법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진입 구간이다라는 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을 기준으로 지금 대선일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D-Day 49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종목 한 가지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살펴볼 요소가 네. 많은 종목입니다. 바로 Y랩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K컬처에 대한 기대감 안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알령 기대감까지 살펴보신다면 Y랩이라는 종목 좀 대충 눈치가 채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랩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제가 준비한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Y랩 하면 대부분 그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법한 회사예요. 그쵸. 실제로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들, 대형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고요. 보면 영상 제작 쪽에서 최근에 그 매출 비중이 올라오긴 한다라는 점이 우선 특징이긴 한데 웹툰 쪽에서 해외 매출이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 대한 매출, IP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선 동사가
그 매출은 좀 늘어나는 편인데 지금 이제 이익이 좀 실적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Y랩이 왜 이제 영업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느냐? 제작비 등 비용 구조가 실적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영상 지금 실적이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데 영상 제작비가 작년에 106억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250억 매출에서. 그래서 이 비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네. 거라서 이런 인력을 조금 감축을 하는 것은 결국에 비용을 조금 더 줄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이게 짜겠다라는 거고 직접 고용하던 그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외주 계약으로 다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구하고 나아가는 프로젝트들은 문제가 없게 하되 비용은 조금 감소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호재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IP입니다. 동사가 지금 이제 보면 오리지널 스토리를 대부분 제작을 하고 있고 방대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고 이 티니핑이랑 똑같습니다. 계속 웹툰들이 많아지고 인기 있는 웹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대한 저작권 보유, IP 보유량이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2차 저작물 제작을 통해서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도 점진적으로 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 쪽에 대해서 IP 쪽 매출이 상당히 조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공약이죠. 정책 공약입니다. 민주당의 정책 공약인데 K 웹툰, K 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 지정, 세액 공제 확대, 네. 그리고 일몰제 폐지를 검토하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데서 지원을 하고 창작자나 이제 기업의 지원을 또 확대를 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정책 모멘텀이 있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D-Day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결국에 이제 총합적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넷플릭스와 공급 계약을 했어요. 글로벌 OTT 진출을 했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우선 있습니다. 일본 쪽뿐만 아니고 중국 쪽에 대한 시장 확대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도 같이 가질 수 있고요. 일본 반다이 투자 유치 137억 원 투자. 일본에서 IP를 더 확장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 최근에 쭉 하향 나오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이제 딱 늘어나기 시작하는 스타트 지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려보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5,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기특한 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 이니셔티브 정책이 발표가 되자마자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이 종목을 포착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4일 정도 지난 상황이지만 현재 구간에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1차적인 목표가로는 8,000원, 손절가 5,5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루하루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전략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 집중해 볼까요?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환율 떨어지면 매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매수 요인이 발생하면은 반도체 업종 잘 봐야 된다.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한 차례 좀 슈팅을 보여주나 싶더니 다른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면서 이쪽 주춤한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으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구간이다.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